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복지문화국은 2020년과 2021년에 비교적 좀 사업이 달라진 점은 아니면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2020년하고 2020년과 2021년에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셨잖아요. 네네. 예, 2020년도에는 대략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여성보육과, 문화관광과, 청소년과를 네. 통틀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정책 방향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하려던 부분들을 이제 거점형 그 시설로 해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또는 공공기관 그 노인 그 치매 전문 노인 요양시설을 신규로 이제 그 설치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복지지원과는 뭐 그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보육과는 그 아동 전용 시설 건립이라든지 아동 학대 전문기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경이 되고요. 문화예술이나 체육 분야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 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방향을 조금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그 방향을 좀 틀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양주시도 대략적인 어떤 사업의 맥락을 잘 짚으셔서 전체적인 사업을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대면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를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별로 질의를 한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3페이지인데요. 양주 어울림센터를 건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공유구역 등 지원 사업비를 따오셔서 대략 국비가 75억 정도 따오시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소요 예산이 2,100만 원. 217억이고요. 217억입니까? 국비가 75억, 네. 나머지 지방비가 142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다변화하는 복지 요구에 따라서 부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이 대략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도 그 주요 사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어울림센터는 그 이쪽 서부 지역을 그 컨트롤 타워 기능할 수 있는 그 종합 그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그 다 집어넣어서 하여튼 서부 측에서 그 수요를 그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특히 좀 인플라나 또 어떤 복지 문화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부 지역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이쪽에다가 설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지금 뭐 그 현재로서는 약간 투자 심사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언제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024년 준공 예정인데요. 네. 2024년보다 조금 앞당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기 이제 저희가 그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그 계획에 맞게 그 진행이 되면 202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2024년보다 조금 앞당겨서 복지 문화에 대한 어떤 해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서부 지역에 모자라는 어떤 복지 문화나 문화 관광 쪽에 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도 또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양주시 옥정동에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제 그 동부 측에 지금 우리 주공 16단지에 이제 옥정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진짜 옥정 그 13단지 주민을 수용하기에 이제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그 이쪽 동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져서 거기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은 그 회천 노인복지관이 있고 지금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뭐 이렇게 각 그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서부 지역을 통틀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어울림 센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옥정이나 이런 회천 지구도 지금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물론 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옥정에는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죠.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놔두시고 또 하나를 건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제 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면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옥정 종합사회복지관은 분관으로 운영해서 네네. 위탁업체를 똑같이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옥정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공간이 좀 협소하죠. 네. 많이 협소하고 거기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이왕에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옥정동에 복지관을 지으신다면 그 부분도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옥정동에 어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 복지관을 지으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네. 차질 없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2024년에 시설 공사를 하고 개관은 2025년이에요, 예정이. 네. 예, 거의 한 2024년이나 2025년에 많은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다 시행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됩니다. 차질 없으시겠죠? 네, 하여튼 내년에 그 타당성 영역을 최대한 빨리 해서 하여튼 빨리 투자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이렇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은 그동안 우리 양주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그런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사업 추진에 35개 사업단이 있고 공익이 19개, 시장형, 사회 서비스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일부 유사한 일자리를 통합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거의 동등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혹시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네. 어떤 이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혹시 전수조사나 그동안 어떤 실적에 대해서 네.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거를 하신 적은 있나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아니면 뭐를 더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될지를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수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인 네. 일자리가 끝나면 별도로 이제 결과 보고를 별도로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혹시 DB로 구축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거를 좀 보고를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 복지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노인 의료 시설이 양주시에 95개, 노인 재가가 109개,
노인 주거 양로원이 1개, 여가 시설이 257개가 현재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의원은 여기에서 다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시설 중에 전체에서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데도 있죠. 점심 식사나 대충 뭐 저녁을 식사를 한다든지. 네. 그런데 일식에 대한 단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노인 시설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많이 책정이 되고 또 개인이 내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개인 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지금 일식에 대한 단가가 대략 2019년이나 20년에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그 경로식당 운영하는 거는 한 2,700원인가 그리고 그 일반 노양원에서 사는 건 한 3,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노인 요양원의 대략 단가가 한 2,400원, 평균치가 이래요. 2019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급여 기준에서. 네. 지금 어르신들은 이게 지금 신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700원이나 2,400원 가지고 이 식사가 지금 많이 뭐 식대비가 이런 비용 추계 면에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청소년 시설이나 어린이집 시설은 보니까 일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한 4,000원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무슨 청소년 시설인가를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식사 단가를 표를 가져온 내역서를 보니까 한 3,000 얼마 4,000원꼴이었어요. 네.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19년 이 단가 일식 단가 기준은 좀 더 이게 많이 부족하다. 개인 부담금도 내고 어쨌든 개인이 내는 비용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도 있어요. 1,700원에서 어떤 2,400원 꼴이면 이게 일식에 얼마나 뭐 반찬이 몇 가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너무 조금 단가가 낮으니 이 비용을 개인 부담을 올리든지 비용 체계를 해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해보시고요. 보겠습니다. 네, 네.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노인복지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이라든지 노인 재가나 주거. 그러나 이제 시설만 계속 늘어난다는 이런 평을 듣지 마시고 좀 더 서비스가 확실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거듭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령 의원님,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통령 의원님들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재근 의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이 워낙 사업이 많아서요, 국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사회복지시설을 아무리 해도 본연이 볼 때는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 양주시가 뭐 이 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또 옥정 종합 사회복지관 현재 하고 있는데 뭐 복지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볼 때는 아주 뭐 구멍가게 같은 데인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은 사회복지 조금 물어보고 문화체육 좀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개 단체가 거기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진계획 보니까 그 생활보조수당, 뭐 보훈 명예수당은 전 매월 지급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생활보호수당 또 사망의료금 이런 거는 사업이 없었나요? 기존에 다 그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망하시면 사망의료금도 주고 네, 네. 추진 계획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00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운명금 지급 그 100세 이상도 좀 많이 뭐 계신가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실에 나오시기는 좀 힘드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회원으로만 유지하고 네.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냥 의무금 드리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본 단체 그 본의원이 드문드문 그 근처 가면 들려서 그 회장님들하고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뭐 예산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그래도 좀 우리 시에서 또 어려운 분들 많이 또 계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생활이 넉넉한 분도 있는데 또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니까 이거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매달 한 번씩 그 회의를 하거든요. 네. 그 건의사항들이 나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만송이 천일원 축제 추진해서 이번에 조금 이제 코로나 1단계로 가서 개방을 했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보낸 자료 보니까 뭐 관내가 한 30%, 또 관외가 한 70% 입장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비 잘 해놓고 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축제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뭐 내년도에도 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진짜 뭐 그 3, 4단계까지만 가지 않으면 하여튼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이제 축제위원인데 네, 아까 안순덕 의원이 말씀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든지 안 하든지 뭐 사유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통과하지 마시고 네, 축제위원회를 회의를 해서 네, 네. 거기서 이렇게 좀 결정하는 형식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감동과 행복을 주는 시민만족 문화예술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 실적 보니까 시립예술단이 온라인 연주회를 이제 3월, 9월 뭐 이렇게 몇 번 했는데 이 온라인 연주회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이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홍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온라인 연주회가 됐을 때 그 어떤 사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본 의원이 뭐 예총 사무실 이렇게 드문드문 가보면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이 찾아가는 문화 활동 또 거리로 나오는 예술 이런 게 이제 코로나19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뭐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그 신도시에 보면은 옥정중앙공원이나 선돌공원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그 애들 데리고 그런 데서 이 공연을 하면 뭐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시에서 뭐 주관해서 뭐 소묘지도센터나 이런 데서 그 인원보다 많습니다. 평소에도 주말에 특히 네. 이제 주말에 그것도 이것도 한번 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뭐 온라인보다는 좀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네, 더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경기도 문화인이라는 행사가 이제 매월 그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리고요. 하여튼 그 버스킹 공연하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렇죠. 예. 그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또 그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 합창단이 이제 있는 것도 좀 많이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인데 실제 그분들 접할 길이 없잖아요. 네. 뭐 서민지원센터나 뭐 아니면은 다른 데서 공연했을 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본의원이 보니까 일반 시민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오시더라고. 네.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읍면동이나 뭐 이 북지문화국에서 뭐 연락을 해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런 분 아닌 분들도 우리 그 시립예술단에서 뭐 연주를 하거나 뭐 공연하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해암사지 경관 조명 설치 작업. 그 1차분이 올 11월에 준공이 되네요. 네, 계획 보니까. 네, 그리고 또 2차분은 전 내년도에 네.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저 본의원이 가서 이제 보면 여기도 보면은 그 해암사지도 박물관도 있지만 그 해암사지 국자비 해암사지에도 모르겠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네. 여기도 주말에 가보면 상당한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 그 주말에 또 손님들이 많이 모이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와서 텐트 같은 것도 치고 그래가지고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요. 하여튼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또 해암사지 거기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풍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나 본의원이 볼 때는 양주 시민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멀리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이제 본의원이 화장실 문제도 거론했던 것 같은데 네. 뭐 조치가 좀 됐습니까? 지금 화장실 그 문화재청에서 해가지고 2개 설치하셨어요? 네. 203페이지 그 해암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등재해서 본의원도 여기 그 해암사 운영위원이라 회의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된 거죠? 지금 지난번에 그 2차로 신청했을 때 이제 그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요구 사항이 이제 조선 전기 대표적 왕실 사찰로서의 중요성을 부각해주고 그 선종 사원을 그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셨고요. 그 일본 선종 사원과 비교 연기 보완하고 완충구역 확장 이제 그 성가왕삽이 있는 쪽으로 좀 확장이 필요하다고 이런 그 보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지금 같이 합동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되면 이게 최초일 것 같은데, 그죠? 네. 가능성은 하여튼 있습니까? 내년에 꼭 그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꼭 해보자고 같이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의원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문화재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듣고 그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하여튼 최소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더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단 한 가지 이게 문화재위원이 그 매년 바뀌니까 네. 이게 또 바뀌면서 새로운 위원이 오면 또 다른 보완 사항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문화재가 없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볼 때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문화재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하나 뭐는 뭐 조계종에 뭐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렵죠. 다 가져오기가 조계종에 가 있는 유물이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체육 네. 청소년과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각종 대회도 개최가 안 되고 또 뭐 시장기나 해배장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제 운동장은 이제 좀 개방이 돼서 그 우리 체육 동호인들 얘기 들어보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생활체육도 그 운동장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더라고요. 본연이 들어보면은. 그래서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운동 경기부도 저 본의원이 이제 시정질의 때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볼링부 또 체육센터를 줘서 예, 좋은 환경수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뭐 앞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체육센터 지면은 이제 거기에 기초 체력을 연마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또 숙소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고 원스톱으로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잘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시민축구단도 이제 본의원이 시정 드릴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K3 리그 출전 결과 보고 네. 받아보니까 16개 팀에서 13등을 했더라고요. 네, 13등, 16개 팀에서 13등 했습니다. 그래서 강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6개 강등, 팀에서 2개의 팀이 이제 그 내년에 강등이 되고 저희는 아직 그 내년까지 그 K3 리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춘천 시민축구단하고 네. 전주 시민축구단이 강등이 됐는데 네. 춘천 시민축구단은 예산이 10억이고 전주 시민축구단은 예산이 8억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 14등한 경주 시민축구단이 9억이고 양주는 4억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 평균이 16개 팀 평균 1년 예산이 19억 4,700만 원. 평균 예산이. 그러니 뭐 이거 4억 가지고는 이 볼링이 얼마죠? 볼링이 한 5억 넘죠. 볼링.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볼링. 예,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입니다. 우리 볼링부 올해 예산이 5억 5천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선수단 구성이 한 6명, 7명 되나요? 감독까지? 감독 하나하고 선수 6명입니다. 7명이죠. 네. 양주 시민축구단은 보니까 30명이네, 선수단이. 예? 감독, 코치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은 예산이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49억. 또 천안 시민축구단은 35억인데 11등을 했네요. 양주시보다 조금 잘했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볼링부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고 엘리트 체육은 결국에는 투자가 좀 있어야 좀 성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가지고 운영하라면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할 얘기는 많은데 어떤 이거 보고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야, 이거 무슨 다른 구단이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는 본의원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뭐 49억짜리가 있고 35억 있고 뭐 이렇게 대부분이 15억, 19억 평균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여튼 이거는 지평부에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제 본의원이 궁금한 게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연 본의원이 이제 물어봤을 때 보조금 뭐 실링 문제를 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과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주시가 양주시 인구하고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49억 주는데 그럼 보조금 실링하고 문제가 없나? 예?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이 한 120억 정도 된다는데 경주시는 보조금이 얼마가 되고 여기다 다 주고 과연 이게 보조금 예산으로 가야 될 성격의 예산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내년도 이제 예산이 지금 그 진행 중인데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그 보고를 예산을 또 해주고 싶어도 네. 보조금 실링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예산 과장님 말씀이. 네. 그런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20억, 30억씩 주는 데는 보조금 실링하고 관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지에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거는 한번 저 경주시 내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확인해 볼 테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한번 예산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서 보조금 실링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네. 참 우리 사회복지과 뭐 많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총 예산이 3축까지 해서 한 3,570억 정도. 우리 일반 회계로 해서 한 38%의 예산을 쓰고 있나 보더라고요. 쭉 네. 보니까.
이 사회복지과 거를 이렇게 쭉 주요 업무 기능을 보고 그러는데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튼튼한 기본, 탄탄한 지원, 경기도가 청년과 함께합니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홍보들을 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국장님? 네. 근데 우리 여기 그게 한 건도 없어 어떻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업무가 이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미처 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 프로세스 이런 게 무지만이 가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좀 두 군데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의원이 먼저 행감 때 어떻게 한 군데 쪽으로 좀 몰든가 해야지 일원화가 돼야지만 청년의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는 게 청년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 주요 안건이 하나도 업무에는 없어. 예? 그래서 이거 좀 사회복지과의 뭐 계속 사업이라든가 뭐 신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건 우리 양주시 뉴딜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 자, 거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노인 일자리가 없어요. 사실 지금 노인 일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노인함이 지금 65세서부터 무조건 다 노인이라고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없어. 국장님 아까 저 봤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최종적으로 좀 그 해당 그 총괄하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네, 그런 진행하도록 거를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어디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뭐 양주식 뉴딜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아시죠, 국장님? 네. 어마어마합니다. 뭐 약 6,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뭐 일거리 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다 하는데 이런 거 꼭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할 적에는 그런데 좀 빠짐이 없이 좀 잘 보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예. 뭐 하여튼 뭐 업무 보고 봐도 꼼꼼하게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66조 이게 그 개소 늘어난 게 정부 어린이집 운영 지원해가지고 좀 늘어났던 게 두 개소가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행감 때 얘기했던 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어린이집 말씀 예, 예. 거예요? 지금 그 올해 5개소가 추가로 그 확충이 됐고요. 예, 예. 내년에 이제 2개소가 더 추가로 또 확충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조금 늘어난 게 있어요. 정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25개에서 27개로 되고, 네, 네. 예? 이런 게 내년에 그 대방 노블랜드하고 예. 모아미래도가 이제 2021년 5월 달하고 6월 달에 그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 금액이 올라간 네, 건가요? 네. 정부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이건 똑같은데, 이건 아까 뭐 8개월을 닦아서 썼다 그랬지. 요건 그러면 그 두 개, 대박 노브랜드랑 모함이 이 두 개가 늘어나서 27개소에서 요거만 늘어난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더 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행감 때 네. 24시간형 그 어린이 위탁 이렇게 하는 거를 일반에서도 지금 민간에서 많이 하는데 국립에서 좀 해달라 그랬거든. 네. 근데 그 실링이 어디 실려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대로 공립에서도 예, 예, 그 취업보육이라든가 야간 연장 이런 거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예, 예. 저희가 그 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네.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매달 10만 원씩 더 인건비라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아, 그 여기 집어넣었다 이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 네. 저 회천 삼동 그 체육복지센터하고 말씀드렸던 거 네. 어떻게 그건 뭐 저 회의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 오셨을 때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그 티타임 있거든요. 그때 공론화 시켜서 예, 그 예.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저 문화관광의 축제에 대해서 네. 우리 그 시향이 있잖아요. 시향. 네. 우리 양주 시향이 있어. 그 예산이 지금 얼마 들죠? 과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준비해야 되겠으나 시향 예산이? 죄송합니다. 양주시향 예산 예. 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향을 이렇게 연중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운영을. 네. 자, 우리 축제를 하는데 본 의원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꾸만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축제를 하면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요원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시민에 대한 축제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여기에 우리 양주시에 그러니까 문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시는 게 뭐예요? 양주 그룹 생각하시는 거죠. 역사잖아요, 역사. 네. 625년 된 역사를 갖고 있는 데가 우리 양주시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외부인들이 와서 축제를 해. 창피하잖아요, 이게. 자, 양주시만의 축제를 만들어야죠. 천일홍 축제에도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 축제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 지금 여기 저 상여회다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예? 이 전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양주 별산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제 그만한 축제로 했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축제에 이렇게 다 참여할 수 있는 예? 네. 이런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안순덕 의원님 뭐 지금 임재건 의원님 전부 다 그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이신데 생각에 이게 정책이 이게 잘 가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국장님 뭐 많이 보셨겠지만 가업으로 이어서 계속 옵니다. 내가 머슴 역할이었다 그러면 그걸 막 그 발전시켜서 다 그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때 불러다 쓰는 거야. 다른 지역 사람들. 우리가 말을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말을 얘기를 한다고 우리 시에도 승마장이 있고 또 우리 민간들이 하는 그 승마장도 있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 당신네 회사 아니면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에다 이런 걸 연습시켜서 나오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뭐 우리 시도 있고 승마협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다. 우리가 그런 거 연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주겠다. 예? 그 우리 주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향 주듯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주시가 저희가 하니까 축제가 지역 사람들만 갖고 잘하네. 이게 입소문이 퍼져나가야지. 유명 배우가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가잖아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우린 뭐만 버립니까? 예산만 버리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을 느끼려고 외부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우리 축제에 맞는 걸 개발을 해서 그걸로 해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네? 국장님, 하여튼 이 축제라는 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네? 우리 시민들 진짜 특색 있는 단체를 만들든 청년을 하든 여성을 하든 뭐 다 해서 멋있는 축제를 만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하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사회 축제입니다. 그래 나가서 경기도에서도 거기 양주 축제 잘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양주시 축제 잘해야 된다. 잘한다. 진짜 거기 구경 가야 된다. 남의 거 베끼는 게 아니고 우리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본의원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국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내년도 축제할 때는 저기 우리 양주 지역에 그 문화예술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같이 축제할 때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그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 복지 예산을 뭐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 건립 예산이 엄청 많죠. 지금 내년도 사업에 이제 건립 예산은 뭐 내년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용역비라든지 여러 사업, 뭐 용역이라든가 등등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중요 업무 추진 계획에 그렇게 쭉 있잖아요. 네네.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뭐 기간은 뭐 2024년이다 몇 년도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 계획서를 보면 쭉 보면 진짜 건수가 건립한다는 종류가 정말 제가 의원 11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건립한다는 내용을 처음 봤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국장님 생각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요. 저희가 그 양주시 자체가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그동안 많이 투자를 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전무한 실정이었었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썼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의 재정이 어떤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필히 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뭐 한 두세 개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계속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이 업무 추진 계획서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복지문화국에서 매년 사업을 하면서 정말 몇 프로 정도나 이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통? 실제적으로 여태 큰 사업들은 뭐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이제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복지 쪽은 거의 뭐 예산이 걸파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요 근래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등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네. 뭐 지금 이거 보면은 저 대충 해도 뭐 대여섯 개씩 이게 건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업무 계획서에 올려놨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거, 예? 업무 추진 계획 말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여기 이 업무 추진 계획서에 안 올린 사업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도 여기에 내용에 사실 없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저희 복지문화국에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연이 뭐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사업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 또 주요 업무 책자에 정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말 그대로 주요 업무 계획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과연 이 주요 업무 계획서 가지고 예산에 투입할 게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에 이 지금 복지문화국의 사업비가 몇 프로나 저기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쨌든 여기 내년에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뭐 용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거를 뭐 용역비가 됐든 뭐 설계비가 됐든 그런 사업을 다 넣을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취합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일단은 그 지금 그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 1차 예산 심의에서 반영이 됐고요. 그 나머지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예산이 그 누락되거나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거로. 예산서에 한번 뭐 12월 달에 예산서 올라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뭐 건립 사업들이 꽤 많은데 한번 예산서에 뭐 용역비가 됐든 설비가 됐든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5쪽 뭐 노인 일자리에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노인 일자리에서 좀 말 많죠. 뭐 말이 이제 올 12월 달로 수행 기간 지정이 끝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재공고를 거쳐서 아니 이제 현재까지 네. 실버 인력뱅크가 거기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르신들이 지금 몇 지금 명? 회천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버 인력뱅크에는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에 그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아니, 노인 실질적으로 일자리에는 그 실버 인력뱅크에서 지금 운영하는 인원은 1,200명입니다. 1,200명 되죠. 네. 그다음에 노인지에서 하는 분은 네, 지에서 하는 인원이 한 5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한 500명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인원수가 1,200명 그 실력뱅크는 저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직원 8명 아닙니까? 실버 인력뱅크만은 8명인가 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그 별도로 실버 인력뱅크의 그 노인 일자리 담당하는 직원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몇 명이니까요? 정확히? 저희 그 실버 인력뱅크에는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두 분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뭐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 두 분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 그냥 툭툭 던지시면 안 됩니다. 예? 8명 아닙니까? 차라리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 그 노인지에 있는 거기서 관리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지금 그 실버 인력뱅크의 노인 그 복지회관에 관리하는 인원은 팀장 한 분에 직원 한 분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러면 네? 알아보고. 그러면 노인지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500명 정도 그 관리하시는 분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하는 분은 2명이고 전담 인력이 따로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지금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노인복지관이 8명이라니까요. 잠깐만 뭐 3명. 그러니까 회천 노인복지관이 8명이고요. 여기 그 노인의 지에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국장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요. 그냥 과장님이 툭툭 던지면은, 이거 제가 확인해가지고 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게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의원한테 이게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럼 업무 보고 뭐하러 왔습니까? 사실 뭐 사업할 게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맞는 거죠. 16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린이집 운영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5명 그 원장들 뽑았죠. 네. 그 주로 공립어린이집 이번에 뽑은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주로 뽑은 겁니까? 그거는 우리 저기 과장님이 좀 답변.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운영자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작년에 선정했고요. 저희 양주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 5명 공립어린이집 원장도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분들이 작년에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 뽑은 사람 중에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계신 분 있습니까? 네, 2분 계십니다. 두 분이요? 네. 어디 있습니까? 강적하고 덕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옥정지구에 지금 5명 원장도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공립어린이집에 종사자 했던 보육교사 중에 덕계하고 선정되신 분은 강적에서 한 네, 명씩이고 2분, 네, 세 명은 어디? 3명은 이제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뭐 전제 행감 때도 내가 부시장님 때 직접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정말 심사위원을 진짜 정확한 사람, 뭐 사실은 그때 당시 위지에 있는 심사위원을 뽑아라 그랬지 그렇게는 안 되고 뭐 그분들 좀 변경 심사위원이 바뀐 거는 좀 몇 명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부모님들은 바뀐지 안 바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요번에 2명 새로 뽑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심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그 민간 어린이집 그 환경 개선 사업비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여기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 내년도 예산 안 세울 겁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운영관리에는 지금 운영관리에 그 안에 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환경 개선 부분,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을 저희가 지금 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예산 심의 때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업무 보고인데 벌써 그런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또 과도 많고 정말 뭐 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데 어쨌든 뭐 올해 말에 끝이라고 얘기하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그분들한테 노인 일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누가 맡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 나가서 지금 다음 주 정도에 심의가 이제 예정돼 있지만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서 그 어떤 그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꼭 불협화음 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비롯한 사회복지과장이 판단 잘해줘서 뭐 시장님 비롯한 부시장님 판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했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를 선포합니다.